네, 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오늘 64번부터 66번 카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카드는요, 지옥이라고 불리는 카드입니다. 뒤에 배경을 보시면요, 마치 하데스가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가 배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칭 자리의 금성, 그 다음에 전갈 자리, 명왕성이 만난 카드입니다. 천칭 자리의 금성은요,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균형 감각이 있죠. 균형 감각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잘 맞춰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잘하기 때문에 관계성에 관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조화롭고요. 그래서 예술적인 것도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금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고 좀 이렇게 약간 그 생각하다 보니까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게 천칭자리의 금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칭자리의 금성인데요. 그 관계성이 전갈자리를 만났어요. 전갈자리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깊고 좁은 친밀함. 그래서 본인이 깊고 좁게 한 우물만 파는 것에서 나오는 통찰력, 지각력, 이런 게 있죠. 하지만 한 개만 자기가 되게 깊이 빠지기 때문에 되게 극단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복수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 지나칠 수가 있죠. 그래서 강한 파괴력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의 깊고 좁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관계의 그 깊고 좁음, 마치 그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의 악마 카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사슬 또 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구속하는 관계, 사슬이 묶여져 있는 관계, 족쇄가 채워져 있는 관계, 미련을 가지고 있는 관계, 중독된 관계, 집착하는 관계, 컨트롤하는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악마 카드에서도 나오지만 악마 카드에서 악마 카드가 뜨면 서로 집착이 되게 강하고 서로 불만이 있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게 꼭 남녀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동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완벽하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서로 매력이 있는지 몰라도 서로 집착하게 되고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일 때 요 지옥 카드가 나오죠. 그래서 요 카드가 나오면 문제점으로는 너무 집착하고 있다. 너무 구속당하고 있다. 너무 겉모습에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만 빠져 있다. 근데 그리고 너무 관계를 깊이 한 사람하고만 맺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두루두루 사귀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을 때 이 카드가 나오죠. 문제 해결점에는 이렇게 해라니까요. 구속해라. 상대방을 감시해라. 상대방을 조종해라. 상대방을 컨트롤해라.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어필해봐라. 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점은 이 카드를 보고 이렇게 해라. 이 카드에 보이는 것처럼 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5번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카드는 결합 카드입니다. 천칭 자리의 금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를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키워드인데요. 사수 자리의 목성입니다. 사수 자리의 목성은 항상 성장, 발전을 꾀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카드이죠. 그래서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낙천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래 외향적이고 그래서 약간 짜잘짜잘한 학문보다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학문, 종교나 법률이나 의학이나 철학이나 그리고 선교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외와 관련이 있죠. 해외 회사이던가 아니면 외국인이던가 그렇게 관련이 있는 카드예요. 그러면 결혼 아니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 관계에 있어서 발전적인 것,
관계에 있어서 해외와 관련된 것, 관계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요 65번의 키워드는 성장,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성장이니까 결혼, 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법적인 관계, 그래서 윤리적으로 뭐 문제 없는 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혼, 뭐 혼인 신고 또는 계약, 동업, 파트너, 파트너십 또는 해외와 관련된 뭐 그 동업 또는 결혼해서 해외로 나간다던가 결혼해서 외국으로 간다던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로 키워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요,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업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너무 긍정적으로 파트너십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문제인 거고요. 해외로 나가려는 게 문제인 거고요. 내가 너무 낙천적인 게 문제인 거고요. 약간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과 얽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점은요. 결혼해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라. 그다음에 뭐 외국인을 만나라. 해외로 나가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파트너를 만나라.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카드 보겠습니다. 요 염소 자리는요, 목성과 거의 반대되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목성이 성장과 발전 뭐 이런 거라면 그런 것에서 오는 확장이라면 염소 자리는 책임으로부터 오는 성장이에요. 제약이 있는 거고 본인이 책임질 게 있는 거고 약간 염소 자리는 겉과 속이 다른 약간 이중성 같은 것이 있어요. 본인은 되게 욕망이 많은데 절제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본인이 되게 힘을 많이 갖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약간 가부장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어쨌든 책임감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끈기가 있고 명예를 추구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관계 속에서 되게 약간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관계인데 권위적이고 관계인데 책임을 져야 되고 관계인데 맞춰줘야 되고 관계인데 본인의 명예를 되게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66번 카드의 그 제목은요. 슬픔 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 검은 상복을 입고 약간 슬퍼하고 있다고 해서 미망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카드가 나오면요. 파트너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파트너십에 권위적인 사람 때문에 본인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에서 상대방이 너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약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울하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본인의 파트너가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로 이 카드의 그 제목처럼 내가 파트너를 잃어버린 미망인이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에서 본인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되게 가부장적이거나 권위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마음은 약간 남아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쪽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약간 그 사람을 맞춰주고 싶어하는 계속 좀 이렇게 좀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문제점은요, 당연히 외로움, 고독함, 슬픔 이런 거겠죠. 또는 상대방이 너무 권위적임, 상대방이 나이가 많음, 상대방이 나를 구속함, 또는 상대방과 헤어진 게 문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문제 해결점은요, 끝내야 된다, 이별해야 된다, 본인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견뎌야 된다. 약간 내가 나의 힘든 상황을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라는 게 문제 해결 자리에 나오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볼론 카드 64번부터 66번까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